1927년 벨기에 브뤼셀 제5차 솔베이 회의.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모인 자리.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막스 플랑크,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사제복 칼라를 한 남자. 조르주 르메트르. 벨기에의 가톨릭 사제이자 천체물리학자. 그는 아인슈타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논문을 설명합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면 우주는 하나의 점으로 수축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답합니다. 당신의 계산은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물리학은 끔찍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시작이 있다는 생각이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우주에 시작이 있다면 시작시킨 존재를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3000년 전 한 텍스트가 이미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오늘 성경의 첫 문장과 현대 물리학의 만남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의 의미. 성경의 첫 단어를 봅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이 단어의 어근은 레시트로 시작, 첫째, 으뜸을 뜻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과 같은 단어입니다. 접두사배는 애를 뜻합니다. 따라서 베레시트는 시작 안에서 태초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해석에 고대부터 논쟁이 있었습니다. 전통적 해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독립된 문장.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절대적 시작점에서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대안적 해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 종속절. 창조 이전에도 무질서한 물질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열어둔다. 중세 유대 주석가 라쉬가 이 해석을 지지했습니다. 어느 해석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우주에는 시작이 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단어를 봅니다. 바라. 창조하셨다. 이 동사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취합니다. 인간은 바라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사 만들다나 야차르, 빚다를 합니다. 바라는 하나님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명령과 동시에 실현. 말씀, 다바르가 곧 행위가 됩니다. 물질적 매개 없이. 이것이 후에 기독교 신학에서 무로부터의 창조,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교리로 발전합니다. 3000년 전에 이 텍스트가 선언한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도 독특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에누마 엘리시에서 창조는 이미 존재하는 혼돈의 물을 질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창조 신화에서도 원초적 물, 눈이 먼저 있었습니다. 창세기만이 절대적 시작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서양 과학의 역사에서 이 시작이라는 개념은 오랫동안 거부당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아인슈타인까지 영원한 우주의 신화. 서양 과학사에서 주류 견해는 오랫동안 이것이었습니다. 우주는 영원하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견해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의 자연학과 천체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과 시간이 영원하다고 주장합니다. 운동의 시작이 있다면 그 운동을 시작시킨 운동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무한히 소급됩니다. 따라서 우주는 시간적으로 무한합니다. 시작이 없습니다. 이 견해는 약 2000년간 서양 지식인의 기본 가정이었습니다. 중세 기독교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원한 우주와 창세기의 창조를 조화시키려 고심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만으로는 우주의 시작을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으며 창조는 오직 신앙의 대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20세기 초까지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1917년 아인슈타인이 일반상 대성이론을 우주 전체에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의 방정식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방정식이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주가 정적이고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정식에 우주상수 람다를 추가하여 우주를 인위적으로 안정시킵니다.
훗날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불렀습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이 윌슨산 천문대에서 결정적 관측을 합니다. 먼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더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블보다 2년 먼저 이것을 이론적으로 예측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제복 칼라를 한 벨기에인 조르주 르메트르, 사제이자 물리학자. 조르주 앙리 조제프 에두아르 르메트르. 벨기에 샤를루아 출생. 1차 세계대전에 포병으로 참전하여 군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전쟁 후 루벤 가톨릭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신학을 공부합니다. 1923년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 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아서 에딩턴에게, MIT에서 할로 셰플리에게 천문학을 배웁니다. 1927년 르메트르는 결정적 논문을 발표합니다. 제목 일정한 질량과 증가하는 반경을 가진 균질 우주, 은하계 외, 성운의 시선 속도에 대한 설명. 이 논문에서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의 장방 정식으로부터 우주 팽창을 독립적으로 도출하고 은하들의 후퇴 속도와 거리의 관계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훗날 허블의 법칙으로 알려진 것의 이론적 선구입니다. 2018년 국제천문연맹은 이 법칙의 명칭을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변경했습니다. 1931년 르메트르는 더 과감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우주의 현재 상태를 과거로 추적하면 결국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하나의 원시 원자에 집중되어 있었던 순간에 도달한다. 이것이 빅뱅 이론의 원형입니다. 르메트르는 자신의 물리학과 신앙을 매우 신중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는 교황 비오 12세가 1951년 빅뱅 이론을 창세기의 과학적 증거로 활용하려 했을 때 이를 반대했습니다. 성경이 과학 교과서가 아닌 것처럼 과학 역시 성경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르메트르에게 과학과 신앙은 두 가지 진리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었습니다. 충돌도 아니고 동일시도 아닌 별개의 영역. 그러나 우연의 일치가 있습니다. 창세기, 우주의 시작이 있다. 빛이 먼저 있었다. 빅뱅, 우주의 시작이 있다. 최초의 순간에 에너지가 폭발했다. 이 우연을 더 자세히 봅니다. 빛이 있으라와 빅뱅의 첫 순간, 창세기 1장의 순서와 빅뱅 우주론의 순서를 나란히 놓아봅니다. 창세기 1일 빛 오르,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의 분리. 2일 궁창 라키아, 윗물과 아랫물의 분리. 3일 마른 땅과 바다의 분리. 식물. 4일 해, 달, 별. 5일 바다 생물과 새. 6일 육지 동물과 인간. 빅뱅 우주론, T는 제로, 약 138억 년 전, 특이점.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최초의 순간들, 극초고온 에너지, 빛 복사. 물질과 반물질의 생성. 약 38만 년 후, 우주가 충분히 식어 빛이 자유롭게 이동, 재결합 시대. 이 빛이 오늘날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수억 년 후, 최초의 별과 은하 형성. 약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약 38억 년 전, 최초의 생명. 놀라운 수렴 지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시작의 존재. 창세기와 빅뱅 모두 우주의 절대적 시작이 있다고 말합니다. 둘째, 빛이 먼저. 창세기에서 빛은 1일에, 해와 달과 별은 4일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도 기이한 순서였을 것입니다. 태양 없이 빛이 어떻게 있는가? 그런데 빅뱅 우주론에서도 최초의 우주는 순수한 에너지, 복사, 빛의 상태였고 별과 은하는 훨씬 나중에 형성됩니다. 셋째, 분리의 과정. 창세기는 반복적으로 분리를 말합니다. 빛과 어둠, 물과 물, 바다와 땅. 빅뱅 우주론에서도 우주의 역사는 분화의 과정입니다. 통합된 힘이 분리되고 물질이 분화되고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차이도 있습니다. 창세기의 시간틀은 6일입니다. 빅뱅의 시간틀은 138억 년입니다. 창세기의 순서와 과학적 순서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식물이 태양보다 먼저 등장하는 것은
과학적 순서와 다릅니다. 창세기는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빅뱅은 신학 논문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말하는가, 다른 것을 말하는가? 이 질문을 정직하게 다뤄야 합니다.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 충돌론. 과학과 종교는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창세기는 틀렸고 빅뱅이 맞다. 또는 빅뱅은 가설일 뿐이고 창세기가 문자적으로 맞다. 이 입장은 양쪽 극단 모두에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신무신론 진영도, 젊은 지구 창조론 진영도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 동일시. 창세기의 유기를 지질학적 시대에 대응시키려는 시도. 빛이 있으라를 빅뱅의 과학적 기술로 읽는 것. 교황 비오 12세가 시도한 것이 이것입니다. 르메트르가 반대한 것도 이것입니다. 이 접근은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만들며 과학이 바뀌면 신학도 흔들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상보성. 과학과 신앙은 같은 실제를 다른 차원에서 본다. 과학은 어떻게를 묻고 신학은 왜를 묻는다. 르메트르의 입장이 이것입니다. 이 시리즈의 관점에서 보면 상보성이 가장 생산적입니다. 창세기 1장이 말하는 것, 우주의 시작이 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의지적 행위다. 창조된 세계는 좋다. 토브, 이 세계에는 질서가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첼렘으로 창조되었다. 빅뱅 이론이 말하는 것, 우주의 시작이 있다. 특이점에서 팽창이 시작되었다. 분화와 구조 형성이 이어졌다. 물리 법칙이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다.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탐구합니다. 창세기는 우주가 왜 시작되었는가, 누가 시작했는가를 선언합니다. 두 질문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나 두 질문이 만나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 이 합의는 2000년간 서양 과학의 주류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에 도달한 것은 20세기의 과학이었지만 3000년 전의 성경은 이미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1965년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 벨 연구소에서 우연히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빅뱅의 잔열이었습니다. 138억 년 전 우주 최초의 빛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발견으로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르메트르는 이 발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1966년에 사망합니다. 그러나 빅뱅의 직접적 증거가 발견되기 직전에 그는 자신의 이론이 옳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제이자 과학자. 그는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았습니다. 아침에 미사를 드리고 오후에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약 138억 년 전 특이점에서 우주가 시작되었다. 이 두 문장은 충돌합니까? 아니면 같은 경이로움의 두 표현입니까? 르메트르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져 계시다. 창조의 과학적 탐구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말라. 그러나 창조의 경이로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편에서는 서양 철학 최초의 창조 이야기를 만납니다.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기원전 4세기에 쓰인 이 대화편에서 데미우르고스, 장일라는 신적 존재가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가지고 우주를 만듭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시고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는 재료를 가지고 제작합니다. 만들다와 창조하다는 같은 것일까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와 창세기, 서양 최초의 두 창조 이야기.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시리즈를 이어가 주십시오. 시니어 지킴이의 성경과 철학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